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루하루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 친석 구도론을 악의적인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당원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두 분의 해석기. 진정성은 없어 보여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 억울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친석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사람이 김어준 씨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 김어준 씨를 공격하는 건가? 아니면 친석 프레임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프레임도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에게 아부 좀 하면서 대통령의 경계심이나 견제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선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명청대전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거는 이 친명이 아니라 친석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청래와 그 김민석의 대결 이거를 오히려 이제 부각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언급함으로 해서 나는 그 뒤에 나온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저는 위장 전술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다들 출사표로 읽었죠. 그러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에 쓴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다. 뭐 이재명 시계 뭐 차고 나온 거다. 뭐 이런 나왔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 사람이고 사실은 이거는 김민석이 문제야. 뭐 그리고 일부의 갈라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문제야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명심은 모두에게 있는 거고 이거는 김민석과 나의 싸움이다라는 거를 좀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비판적인 거는 뭐 이런 얘기 본인이 억울해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할 일은 하고 해라.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나라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는 다 얘기 안 하고 맨날 당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누가 곱게 뭔가 지지율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할 일은 하면서 당권 투쟁이든 뭐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최고의 발언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마이크 잡고 정 대표가 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1호를 받았고 수령 이후에 계속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최근 지금에야 그 시계를 차는 것처럼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희도 어제 언급을 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월드 클래스 얘기할 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시계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와서 보여줬다. 뭐 최고위에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 계속 차고 다녔는데 지금 차고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가짜 뉴스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계를 이렇게 항상 두 개를 차고 다닙니다. 한쪽에는 노무현, 한쪽에는 이재명 찼나 보지. 뭐 맞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거를 가지고 근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조금 이거 너무 이제 본인이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다 뭐가 자기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다 가짜 뉴스라고 치부는 하는데 어쨌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궁지에 몰린 거 나는 반명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서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거다.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 시계 문제도 그럴 것 같고 오늘 또 볼테르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막스 베버 지도자의 뭐 자질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본인은 또 볼테르 외국인 굳이 또 외국인의 뭐 철학자의 얘기를 써가지고 대통령을 좀 약올리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정청래 대표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요즘에 이제 대표 면전에서 얘기하는 게 좀 국민의힘도 좀비 지도부다라고 양양자 최고가 이제 면전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늘 정 대표 면전에서 대통령이 외교 무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뛸 때 지도부 뭘 했느냐라고 직격을 했거든요. 이것도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도부 모두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혹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엔진이 2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어떤 현란한 수사를 쓰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당원은 압니다. 결국 마지막은 당원의 선택이고 당원의 판단이고 당원의 입장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분명히 드린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요거 빗댄 걸로 보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면전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고, 저게 망해가는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당대표는 비박이었고 최고위원들은 친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 때 맨날 서로 싸웠어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집권 세력, 집권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어쨌든 이번 8월 17일 날 당권 잡아서 나의 공천권,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2016년 총선 공천을 두고 그 공천권 갖고 정말 세게 붙고 싸웠거든요. 그때 데자뷰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결말은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겁니다. 그때 정말 180석까지 얘기했다가 2당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국 주도권 내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러한 스토리가 쭉 이어졌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뭐 김어준 씨도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분위기, 진보 세력, 집권 세력 사이에 이런 갈등과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하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게 이 당내에 집권 세력 간의 갈등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장 소장님이. 체코랑 축구 경기 점수 누가 맞췄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0대1 패에 걸었습니다. 저는 2대1 승리로 걸었습니다. 제가 맞췄잖아요. 홍명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 민주당의 적통 세력이 누구냐를 다투는, 한번 보자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왔을 경우에 그쪽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대신 나올 사람도 지금은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실제 지금 당원 투표에도 제가 반반 싸움이라고 봐요. 이게 그냥 궁지에 몰린 것 같지만은 실제 지난번에 당원 권리당원만 한정하면 66% 얻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 뽑았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또 정청래를 다 안 뽑을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반반 싸움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강덕구 의원의 이 지적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대통령 순방 나가면은 뭐 유엔 총회 나가면은 뭐 자주파와 친미파, 뭐 동맹파, 이게 동맹파가 너무 많다 이런 세미나 열고 1인 1표제 얘기하고, 지금도 이번에는 뭐 당원 정권은 짧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입장이나 이런 친명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순방만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뉴스를 다 가리는 게 당대표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할 만하고, 정청래 대표도 좀 그 부분은 본인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바뀌지 않고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박성태 뉴스쇼에서 당의 운영도 당원이 결정하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했는데, 공천권은 온전하게 당원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거리다, 핵심이.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들 전부 전략 공천하고, 이거는 실제 행동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했어요. 뭐 김용민 의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시비 걸고 싶은 건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에요. 당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세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당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권주권주의 1인 1표 이것만 강조하는 게 과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인가.
좀 민주주의 교육부터 다시 받아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김용민은 솔직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건데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필요해요. 예, 모든 거를 표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항상 좋지도 않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존중하지만은 다양한 보완 장치를 둬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당비로만 운영하면 돼요. 선거보조금, 국고보조금 안 받으면 됩니다. 나라에서 그거를 돈을 주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거고, 헌법에 정당이 있는 거는 그게 일종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데 계속 당원만 강조하는 거는 당원을 존중하는 것과 당원한테 일방적으로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당원 얘기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을 해요. 정청래 대표가 주변에 부르면 나간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온 거 보면은 아직 청와대 쪽에서 연락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김민석 총리 역시 청와대로부터 참석 요청 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 안 부르면 못 가겠죠. 안 들여보내주니까. 근데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안 불러도 나 이번에 나가야 된다. 그래도 대통령 고생하셨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격려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 부르면 안 나간다. 부르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나는 아직 힘이 세다. 나는 전당대회 나가면 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강한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들으면은요, 청와대에서 부르겠어요? 이게 좀 더 기분 나빠서 더 안 부르지. 그러니까 좀 말을, 워딩을 계속 그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당대회에 진짜로 나가게 되면 정말 사생결단식의 혈투가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에요. 부르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불러봐 이렇게 들리는데, 안 부르면 뭐 안 가지 뭐,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이 환송, 뭐 이를테면 배웅, 뭐 이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외 다른 나라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권력의 서열화 막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의미 부여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옛날에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나갈 때 배웅 안 했다가 들어올 때는 또 헐레벌떡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원유철 원내대표만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이 워딩은 부를 테면 불러봐, 그러면 나가줄게, 약간 이거 한판 뜨자, 약간 거의 이 수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꾸 우리 김질 평론가님이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원유철만 나간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번에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순진하게 우리는 믿고 안 나갔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뒤통수 치고 지가 혼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뭐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귀국할 때는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새벽 4시 들어오니까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와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나가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어제 나란히 호남 찾아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 워크숍에서 참석을 했어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여수 광양, 내일은 목포를 찾으면서 사흘 연속 호남 일정을 이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를 향한 행보겠죠? 권리당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 호남 지역에서 권리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로부터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표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 활동량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전당대회 나 무조건 나가요, 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한 의미로 호남 일정을 계속하는 거죠.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특히 이제 전남 고흥이 본인 저기 김민석 총리 전 총리는 이제 총리죠 아직은. 예, 그 영등포가 그렇죠. 신길동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민석 총리가 이쪽에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같이 이렇게 또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사실상 원팀이 아닌가. 아마 전당대회 다 나와도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좀
삐뚤어지게 보면 대단히 불공정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총리라는 직함을 달고 지금 호남을 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후보자 김민석 갔을 때랑 국무총리 김민석 갔을 때랑 이게 받아들이는 쪽이나 사람 모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라고 공격당해도 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